1장 이상한 주말. 저는 윤서영, 나이는 33살입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늦가을 밤,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죠. 창밖으로 차가운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어요. 남편 도훈이 또다시 가방을 챙기며 말했거든요. 어머니 허리가 또 아프다고 하시네. 이번 주말도 시골 내려가야겠어. 지난주에는 분명 다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말이죠.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랑은 평상시와 다르게 서둘러 새 셔츠를 꺼내더라고요. 면도까지 깔끔하게 하고 향수도 뿌렸어요. 어머니 뵀는데 왜 이렇게 차려입어? 아, 그냥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니까 기운 내시라고. 그럴듯한 대답이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평소 같으면 대충 입고 가던 사람이었거든요. 신랑이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차창에 맺힌 빗방울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제 가슴 속에도 의심이 한 방울씩 쌓여갔어요. 문득 지난달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자거나 샤워할 때도 가져가거나 늦게 들어와서는 바로 잠들어 버렸죠. 그때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우던 날들, 그리고 결국 다른 여자와 떠나버렸던 기억이요. 설마 우리 남편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져갔어요. 다음 날 아침 신랑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안 좋아서 며칠 더 있어야 할 것 같아. 며칠 더요? 평소라면 하루 만에 올라오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겠다고요. 더 이상 이 불안감을 견딜 수 없었어요. 이번 주말 깜짝 방문이나 해볼까?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2장 낯선 여자. 주말 아침 일찍 저는 시골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2시간 남짓한 여행이 마치 하루같이 느껴졌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마당이 이상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는 평소 시댁 냄새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안방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가, 왜 갑자기? 시어머니가 나오시는데 허리가 아프다던 군이 걸음걸이도 멀쩡했어요. 그때 안방에서 낯선 여자가 나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아, 이 애는 미라야. 옛날부터 우리 집에 드나들던 애지. 시어머니가 소개해 주시는데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간병하러 왔어요. 간병이요? 시어머니는 간병이 필요할 정도로 아픈 것 같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미라 씨는 어떻게 어머니를 알게 되셨어요? 도훈이와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도훈이와 동창이라고요?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데 말이죠. 미라의 눈빛을 자세히 봤는데 뭔가 이상한 친밀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거든요. 미라가 차를 끓여오더니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언니, 차 드세요. 그 차를 건네는 손에 반지가 끼어 있는데 그게 제가 남편에게 선물한 커플링과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그 반지 예쁘네요. 미라가 깜짝 놀라며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온라인에서 샀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고 복도를 지나가면서 슬쩍 안방을 들여다봤는데 침대 위에 남편이 어제 입고 간 셔츠가 놓여 있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장 들키는 순간. 화장실에서 나온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안방에 있던 남편 셔츠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도훈 씨 아직 안 왔네요? 금방 올 거야. 약국이 좀 멀거든.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럼 제가 전화 한 통 하고 올게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실은 남편이 정말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마당 한쪽 감나무 뒤쪽으로 숨어서 집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분노가 몸을 달궈주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집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미라의 웃음소리였죠. 그리고 곧이어 남편 도훈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약국에 갔다던 남편이 집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과 미라가 나란히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 도훈이 미라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저에게 하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도 좋았어. 이럴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남편의 반복되는 시골행, 이상한 핑계들, 그리고 오늘 본 모든 상황들이 말이에요. 두 사람은 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미라의 뺨에 키스를 했어요. 그럼 나 들어가야겠어. 마누라가 의심할지도 몰라. 저를 그렇게 차갑게 부르는 남편을 처음 봤습니다. 조심해. 혹시 모르니까 며칠 더 기다리자. 두 사람이 헤어진 후 도훈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어요. 언제 왔어? 남편이 거실에서 태연하게 물어봤어요. 방금 약국에서 돌아왔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낮에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었거든요. 결혼 5년 만에 처음 느끼는 배신감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장, 가문의 배신.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 따져 묻기로 결심했거든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미라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약국에서 뭘 샀어요? 그냥 소화제랑 파스 좀. 하지만 약봉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실 어제 봤어요. 미라 씨랑 팔짱 끼고 나오는 거 말이에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미라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뭘 봤다고 그래?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어머니, 그럼 이 반지는 뭐예요? 저는 미라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선물한 커플링과 똑같은 반지 말이에요. 그건 그냥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잖아요. 아가, 목소리 좀 낮춰라. 목소리를 낮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럼 어젯밤 키스한 것도 오해인가요? 제가 결정적인 말을 던지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맞아. 도훈이와 미라가 사랑하는 거 맞아.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난 미라가 더 좋아. 5년 동안 애도 안 낳고 뭐가 며느리야? 그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넌 우리 집안에 도움이 안 돼. 미라는 다르거든. 벌써 임신했어. 임신이라고요?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었어요. 남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사랑이라고요? 미라가 내 아이를 임신했어. 이제 끝내자. 너무나 차갑고 잔인한 말이었어요. 그때 미라의 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언니, 그만해요.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서영 언니, 진짜 진실을 알고 싶으시면 따로 얘기해요. 소정의 말에 미라가 얼굴이 하얘졌어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5장 반격의 서막. 그날 오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분노가 슬픔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소정을 만났어요. 그 아이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요. 어제 하려던 말이 뭔가요? 사실 우리 언니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도훈 오빠 가정 파괴하려고 작정하고 접근한 거거든요. 뭐라고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우리 언니가 도훈 오빠 회사 돈을 빼돌리는 일에 관여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가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가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거예요. 그렇게 빼돌린 돈으로 둘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제가 몰래 복사해둔 서류들이 있어요. 소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저는 서류들을 받아들고 회사 동료 태수 선배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거 완전 횡령이네. 이 계약서들 보면 허위 업체와 총 3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네. 30억 원이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였어요. 서영아, 이거 신고하면 남편 완전히 끝장나.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태수 선배의 조언을 듣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불륜만 폭로하는 게 아니라 횡령 사실까지 밝혀서 완전히 응징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영아, 이혼 서류 준비해둬. 알겠어요. 하지만 변호사 통해서 하죠. 그날 밤 저는 노트에 계획을 적어 내려갔어요. 마침내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장 몰락과 해방. 2주 후 저는 모든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소정의 도움으로 미라의 통장 내역과 허위 업체 서류까지 확보했거든요. 도훈의 회사 원래회 날 저는 태수 선배와 함께 회사를 방문했어요. 강도훈 과장의 횡령 사실을 신고하러 왔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어요. 도훈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허위 업체를 만들어서 총 30억 원을 횡령했어요. 공범은 최미라라는 여자, 제 남편의 내연녀입니다. 저는 증거 서류들을 테이블에 펼쳤어요.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강도훈 씨,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영아, 제발. 돈이 절규했지만 수갑이 채워졌어요. 다음은 시댁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미라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도훈 씨가 체포됐거든요. 미라 씨도 공범으로 수배령이 내려졌고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며 경찰차가 들어왔습니다. 안 돼요. 저는 임신했다고요. 미라가 울부짖었고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으며 빌었어요. 어머니, 너무 늦었어요.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한 달 후 모든 일이 정리됐어요. 도훈은 2년 실형이라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혼도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성사됐고요. 오늘 저는 새로운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환하게 비치고 있어요. 이제 나를 배신한 사람은 없어요. 다시 내 삶을 써 내려가야죠. 소정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새 직장 구했어요. 고마워요. 창밖을 보니 새해의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처럼 제 마음도 깨끗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과 복수의 지난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